안녕하세요. 조북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한번 금융주들 중에서 저는 증권주를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영상 하나를 찍었었는데요. 저는 그 증권주 중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왜 증권주 사는지 요거는 그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냥 한 장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증권들 주들 중에 왜 이베스트인지, 그 다음 세 번째 이베스트가 끌리는 이유, 이렇게 목차를 구성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왜 증권주를 샀냐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 같은 경우는 크게 보험, 은행, 증권 이렇게 세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증권주가 가장 원초적으로 돈을 가장 잘 벌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태풍 이슈라든지 생보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냥 한 10년 전부터 사실 생보호사는 사실 손익 구조 자체가 좀 좋지가 않죠. 그 다음 뭐 IFRS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은 좀 별로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내려가서 예대 마진이 적어져가지고 사실상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돈을 벌기가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증권주들이 최근에 체질 개선을 통해서 좀 돈을 잘 벌 구조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요걸 보시면은 2020년 3분기 이익 추정치인데, 요거는 사실 추정치고 이 초록색 부분은 애널리스트 2개 이하로 구성된 그런 종목이라 해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플러스가 돼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분기에 160억 정도를 예상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왜 이베스트를 투자했냐, 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주가 원초적으로 돈을 잘 벌 섹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베스트가 그냥 숫자가 너무 좋습니다. 2020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숫자가 지금 나왔는데 210억이 아니라 403억이에요. 403억. 3분기 동안, 아니지, 3개월 동안 403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22기 반기 보시면 지금 540억을 벌었고, 작년이 이베스트 증권 최대 이익이었는데 이때 영업이익이 7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최대 이익이 700억인데 올해 반기에 벌써 540억을 번 거죠.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좋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컨센도 210억을 가뿐히 2배로 뛰어넘는 403억. 이것만 봐도 일단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2분기에 잘 벌었다고 3분기, 4분기까지 잘 벌 수 있는 거를 좀 약간 증명을 할 수 없는 게 증권주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일단 1, 2분기를 돈을 너무나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유안타 증권에 있는 리포트 중에 하나를 갖고 온 건데, 일단 이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 온라인 증권사로 온라인 사업 부분에 노하우를 쌓고,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 써놨어요. 뭐 홀세일, IB, 트레이딩 부분이 고르게 이익을 창출한다는데, 실제로 이베스트가 돈을 버는 구조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만 봐도 일단 20기부터 최근까지였을 때 주식 약정 점유율이 일단 오르고 있어요. 전체 약정 점유율이 2년 전에 1.79였는데 2020년 반기까지 지금 2.8%,
그러니까 전체 중에 2.8% 비중이 이베스트라 하면은 중소형사 증권사들 중에는 상당히 큰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옵션이 비중이 되게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선물 옵션은 이건 진짜 누가 봐도 바코드 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주식이든 선물 옵션이든 현재 이베스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션 자체가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현재로 점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론적인 이런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상당히 좋은 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증권사가 돈을 버는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수료익,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많이 쓰면 수수료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주식이랑 선물 옵션의 지금 포션 자체가 전체 파이가 지금 이베스트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수료 측면에서도 나쁘지가 않고, 이자 손익은 뭐 사실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진짜 중요한 게 이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인데, 주식이랑 뭐 채권 등등 다양한 상품 손익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연간 트레이딩에서 상품 손실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베스트가 제가 보기에는 미친 듯이 잘한다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10년 동안 돈을 한 번도 안 잃으려면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손익 구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이베스트는 뭐 실력도 아무튼 나쁘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돈을 엄청나게 까먹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베스트는 현재 장외파생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미친듯이 막 그 업앤다운이 있을 만한 요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 부분에서도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 유안타 이게 지금 1분기 아마 리포팅일 건데 2분기 실적이 더 양호할 거라 했지만 정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뛰어넘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제가 이베스트가 끌린 이유는 먼저 첫 번째 바코드입니다. 바코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선물을 가지고 하는 유튜버 아프리카 방송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 한번 보시면은 여기 갖고 와볼까요? 지금 이거 실시간인데 지금 현재 11시 16분에 12,000명 정도가 바코드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선물 옵션이라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미친듯이 사람들이 많이 봐요. 물론 이게 뭐 이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좀 재밌으니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못하는, 못한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재미있는 사람으로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데, 현재 11시 16분에도 11,000명이 선물 옵션을 보는 이런 케이스는 바쿠드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독보적인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랑 독점으로 계약을 한 게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코드 이 사람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엄청난 긍정적인 이베스트의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이렇게 지금 바코드 이거 이베스트 투자증권 광고 영상인데 막 이렇게 막 자동차 들어가서 막 잡혀 들어가는 연출이라든지 좀 재밌게 많이 연출을 하는 그런 바코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베스트 댓글 제가 갖고 온 건데
보시면은 이게 제일 위에 있는 배댓이에요. 솔직히 이베스트는 호두덕 많이 박지. 기사 틀고 모바일 앱 깔고 실전 투자 준비 완료. 시불에 이걸 봤는데 투자할 돈이 없네. 뭐 이렇게 약간 좀 바코드를 좀 어떻게 보면 뭐 까면서 좀 재밌게 즐기려는 그런 문화가 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건데, 보통 해외 선물 방송이 많아봐야 1000명을 넘기기 어려운데 바코드는 최대 2만 명에 가까운 시청자를 거느리고 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오후 11시 16분에 1.2만 명. 사실 지금 미국장이 막 엄청나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되게 평범한 날인데, 이날에도 유튜브만 통해서 1.2만 명이 본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코드가 좀 약간 재미있는 포지션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코드 뭐 반대 개꿀, 그러니까 바코드가 이베스트 아니까 나스닥에 배팅을 상방으로 했으면은 반대로 하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게 뭐 호방꿀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쪽으로 되게 좀 긍정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문화가 잘 자리 잡았어요. 근데 저는 요게 이베스트 쪽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이미지라든지 사람들이 이베스트를 쓰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게끔 들어오게 하는 그런 좋은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리온 스튜디오인데요. 이베스트는 현재 지금 이 이리온 스튜디오라는 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전문 컨텐츠들을 잘 생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정말 좋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이 정홍식이라는 그 중소형 섹터를 다루시는 애널리스트를 진짜 좋아하는데, 보시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자료들도 진짜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객 충성도를 이끌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리온 스튜디오에 대한 이 무형적인 자산에 대한 가치도 저는 충분히 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승환 차장님이라 해가지고 이분은 진짜 다양한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3%이 경제의 신과 함께는 거의 구독자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만에서 50만 정도로 알고 있고, ETF 트렌드라는 곳에서는 진짜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항상 나올 때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라고 설명을 자주 해주시면서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노출을 통해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대한 이미지 같은 거를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들어가 보시면은 이 염승환 차장님에 대한 평 같은 게 진짜 좋다는 것을 댓글로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베스트가 이 API가 특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베스트가 최초 온라인 증권사라 해가지고 이 API 쪽에서도 되게 특장점이 있는데, 사실 뭐 API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이베스트는 API 쪽에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이 뭐냐, 결국에는 숫자예요. 작년에 700억을 벌었는데 최대 이익이었고, 올해 컨센이 영업이익으로 1046억이에요. 지금 요게 예전 버전이고 지금 네이버를 들어가시면은 1046억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00억, 470억, 700억 이게 최대 수익이었는데 올해 1046억이 예상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증권사 이 체질 개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베스트 증권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라든지 선물 옵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트레이딩 쪽에서도 성과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2020년에 1046억을 만약에 찍었을 때 저는 배당이 진짜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다른 증권주들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메인 아이디어는 배당이고요. 올해 과연 얼마를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거는 제가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 주담님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물어볼 건데요.
배당금 관련으로 제 질문을 드렸어요. 상반기에 돈을 엄청나게 잘 벌었는데 어, 혹시 이 배당 초액 유지 계좌이라는 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 돈을 1046억이나 만약에 번다 쳐도 배당을 조금 주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개념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줄 거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을 저는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간단히 계산을 해보자면은 2019년은 유중 때문에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2017년, 2018년 케이스를 봤을 때 영업이익의 500억 정도 벌었는데 배당이 485원이었거든요. 500억을 벌었는데 485억이면은 올해 1046억을 벌었다고 생각했을 때 배당이 거의 930원 정도가 나오죠.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30%를 할인을 친다고 하더라도 배당이 630원 정도 계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드리자면은 2017년에 영업이익이 511억이었을 때 주당 배당금 485억, 2018년에 473억을 벌었을 때 485억, 2020년에 1046억을 번다면은 거의 배당이 진짜 1000원 나와도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30% 40% 할인을 때려도 600원에서 700원 사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3, 4분기 돈을 더 번다? 이러면 거의 뭐 주가는 진짜 미친듯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평범하게 650원 배당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650원 배당이 나온다면은 현재 주가가 5,700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이, 시가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물어봤던 게 매각 관련 이슈로 물어봤는데 이게 결국엔 사측이 파는 게 아니라서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매각되면 좀 주가 측면에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 오렌지 라이프도 그때 보시면은 매각을 하면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 PF한테 팔리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각이 되면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뭐 진짜 주담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이거는 뭐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배당금 연장선상으로 이 자본확충 이슈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초대형 증권사 자본 4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자본 확충을 미친 듯이 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 기업의 목표는 계속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베스트 자본이 6,500억이라고 하는데 일단 목표는 1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배당을 조금 줄 수도 있겠지만 미친듯이 배당 컷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뭐 그런 답변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돈을 그대로만 벌기만 해도 배당이 1000원 정도 예상이 되고 할인 30% 40% 때려도 600원에서 700원 정도 배당이고 현재 주가가 5,700원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대충 8% 정도로만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역산해 보면은 대충 주가는 제가 느끼기에 12월에 한 7,000원 정도는 가 있어야지 아마 적정한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사람들도 주가를 이 정도까지는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배당이 그 정도까지 간다 한다면. 그럼 결국 리스크가 뭐냐? 리스크는 일단 부동산 PF 관련인데 이게 요즘 뭐 키움이라든지 키움 아니고 메리츠라든지 뭐 한투라든지 하금투라든지 얘네들이 이 부동산 PF 관련으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베스트는 사실 부동산 PF 관련 포션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부동산 PF 규제를 좀 많이 먹여가지고 3분기 이슈가 있는데 지금 이베스트 같은 경우에 이거를 크게 리스크로 여기지 않아도 되고 옵티머스 펀드 관련으로도 이베스트는 엮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파생 라이센스도 없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파생 상품 손익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널뛰기 할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본적인 주식 채권 트레이딩 팁에서 조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 뭐 주식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자체가 나쁘게 나올 요인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이 뭐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당 배당금이 650원에서 한 800원 정도 사이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무조건 7,000원에서 8,000원은 찍을 거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집중 투자하고 있고 저는 더 사고 내일도 더 살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